혹시라도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들어갈 드럼통 색깔은 뭘로 하고 싶으세요?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는 분을 모셔서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가늠해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전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자쇼 진행을 맡은 이용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용기 있는 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의 용자, 경기도의 의원이자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서 컷오프를 통과하신 이재명 담당 일진 이기인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실 죽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본인은 이 컷오프 통과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사실 전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네. 컷오프를 통과할 거라고 자신은 했는데. 네네. 사실 다른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딸리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리고 천하람 후보님이나 우리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허은하 후보님, 김용태 후보님보다 대외적인 네. 활동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리고 또 커뮤니티나 다른 여론들도 이긴 모른다.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시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네. 이거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전날 아주 자기 전에 기도도 했는데 예. 다행히 아. 주도 살아났습니다. 와, 이거 아슬아슬하게.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옥에서 돌아온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후보님의 아이덴티티 아닌가. 사실은 그 이재명의 드럼통에서도 이렇게 살아나오셨고.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또 컷오프도 또 한 발은 살아나셨고. 빠져 있는데, 그런데 빠져 있는데, 어쨌든 뭐, 아직은, 예. 아직은 이제 너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살아있다. 당원분들이 살려주신 게 아닌가.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지금 83년생인가요? 84년생. 84년생. 네. 기인 84네요. 그렇죠, 기인 84죠. 기인 84님. 네. 반갑습니다.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일단은 밸런스 게임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밸런스 게임. 당무 개입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당무 개입 전혀 없고 정치 선 잘 지키는 이재명. 저는 고민 없이 네. 당무 개입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유는 뭐죠? 당무 개입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복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현안 넘는 이재명은 이재명일 수 없습니다. 아. 이재명은 다시 태어나도 무조건 선을 넘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제가 뭐 겪어본 이재명은 네. 절대 다시 태어나거나 개과천선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극복이 가능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약간 이재명 당대표는 애당초 선이 없다라는 느낌인데요. 선도 없고 네. 근본도 없고 근본도 없다고? 매우 문제가 많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용자의 쇼에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용자의 룰. 용기 있는 자만 보시는 저희 용자 쇼에 오신 만큼 다소 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이나 불편할 수 있는 질문에도 용기 있게 답변을 해주시겠죠? 그럼요. 좋습니다. 당연하죠.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당대회가 한창이니까 전당대회 이제 비전 발표의 모습을 봤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다른 이제 후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PPT를 막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읽듯이 회사에서 그 사원들한테 PPT 해보라고 해서 임원들 앞에서 PPT 하는 것처럼 네. 막 봐서 막 읽더라고요. 근데 기인 발사님은 그렇죠. 거기에 그냥 당당하게 그냥 뭐 아무것도 준비해왔겠지만은 안 한 것처럼 그냥 그 족자 하나 들고 나와서 네. 족자 이렇게 들고 거의 그 무대를 약간 좀 압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사실은 뭐랄까요, 그 응원단장을 했던 짬이 조금 있던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응원단장도 도움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응원단장 얘기를 좀 하자면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네. 사실은 이 자리가 네. 국내 대학 그 계보에서 본다면은 거의 탑 1, 탑 2의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네. 제가 학부를 원주 캠퍼스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신촌 본교가 아니라 네. 원주 캠퍼스의 환경공학도로서 제가 공학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응원에 미쳐가지고 네. 이제 공학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매주 레포트를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응원에 제약이 없는 과를 찾고 싶다 보니 네. 경영학과로 전과하게 됐고 그래서 네. 나는 공부는 내팽개치고 응원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4년 동안 응원단을 매진하게 되다가 와. 사실 분교 원주 출신에서 처음으로 응원단장이 나온 거예요. 와. 신촌 원주 그거 쉽지 통합. 않잖아요. 쉽지 않죠. 사실 네. 나름의 편견을 깨기도 했었고 완전 게임 거죠. 네, 응원단이라는 집단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래는 체대 출신이나 여성들한테 응원단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이제 단상의 능력을 좀 인정을 받은 거겠죠. 그 네. 무대를 압도했던 거잖아요. 압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전 압도했다고 자신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분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응원단장이 된 경험,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응원단장 뭐 경험도 지금도 유효하게 아주 뭐 정치를 하면서도 네. 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응원 문화가 있는 걸 잘 몰랐을 거잖아요. 몰랐죠. 대학교 가서 네. 이제 축제를 해보니까 와 저거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고대 응원단이 다른 응원단처럼 이렇게 뭔가를 던지고 네. 이렇게 뭐 팔을 돌리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네. 앞에 단상에 있는 응원복 입은 사람들과 똑같은 동작으로 학생들이 따라해요.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팔을 쥐어면 네. 어깨 동무를 하고 사람들이 다시 왼쪽으로 가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서 아. 이거는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응원을 네. 들어오게 됐죠. 그런 거는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뭐 광신도처럼 그러니까. 뭐 5월달 축제 때도 연예인들 많이 오는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만 봐도 응원이란 연고대 응원이라는 게 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면 누구라도 매력을 가질 만한 성질이 아닐까. 그걸 보고 내가 이거를 올라가서 네. 내가 이 단장을 해보겠다. 이끌어보고 싶다. 이끌어보고 싶다. 너무 재밌다. 내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제 틀린 동작마저 따라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이런 리드를 언제 해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단에 들어오게 됐죠. 어떻게 본다면 약간 정치랑도 조금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죠. 이끌어 간다는 거, 그렇죠. 함께 좀 호흡하고 소통한다는 건 비슷합니다. 그 얼마 전에 방영된 치얼업이라는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네. 후보님을 따라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저를 두고 그 드라마를 찍은 건 아니고 네. 대신 이제 저의 자료 화면을 많이 썼죠. 제가 응원단복을 입고 후배들한테 설명하는 선배의 어떤 설명 모습이라든지 거기에 제 사진들이 나와요. 제 응원 이렇게 제 단복이 고 앙드레 김 선생님께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진짜요? 네, 연고대를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단복을 입고 연고전 이제 그 필드에서 네.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 사진을 극 중에 어떤 출연자가 후배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뭐 그런 자료 화면으로 쓰였을 뿐 뭐 저를 모델로 한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드라마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응원 단장이.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레전드 대우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보기 좋았나 봐요. 뭐 단복이 잘 어울렸나 보죠. 네, 그래서 그걸 자료화면으로 몇 장이나 써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너가 여기 왜 나오냐. 그러니까 출연 아니고 출연. 출연. 그렇죠.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락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와, 레전드네요. 연세대 레전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비전 발표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때 그 족자를 들고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딴 게 아니라 네. 정치 기타금이 너무 비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 발표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네. 장예찬이라는 사람은 네. 또 가짜 보수 운운하면서 남들을 비판할 것이다. 뭐 네. 가짜 보수가 떨어져야만 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뭐 분명히 이렇게 흑색 네거티브를 할 것이다라고 좀 짐작을 했었었고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뻔한 정치 개혁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할 거라면 진짜 여기에 출마하고 싶은데 출마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대변해 보자라고 해서 저도 겪었고 저도 어려워하는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기타금뿐만 아니라 이 전당대회에 대한 선거 비용 제한과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기타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네, 청년 최고위원은 1,000만 원. 네. 그냥 일반 최고는 4,000만 원. 4천만 원. 당대표는 9천만 원. 9천만 원. 1억이죠. 와, 비싸다.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 모두 다 보전을 못 받고 그냥 네. 당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뭐 1,000만 원 내신 거는 그냥 됐죠. 그냥 이제 사실 없는 돈이네요, 없어졌죠. 이제. 네. 당의 어떤 당비로 이제 뭐 쓰여지는 그러니까 거죠. 오락실 가서 그 1,000만 원 넣고 게임 한 판 하는 그런 느낌이네. 오락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뭐 네. 이 당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다만 이제 기타금뿐만 아니라 여의도 사무실 구해야 되죠. 또 그쵸, 지역도 그쵸. 지역 사무실 구해야 되죠. 네. 또 문자 발송 한 번 하면 2-3천만 원 들어요. 거기다 경비 써야 되죠. 네. 뭐 공보물 제작해가지고 발송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냥 억대가 아니라 수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제한액이 없어요. 수억을 쓰든 수십억을 쓰든 제한하지 않고 캡이 없어요? 네, 캡이 없어요. 어머. 공직선거법은 캡이 있어요.
각 지역구의 인구와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한액을 두고 네. 거기서 이제 80이나 90%, 뭐 15% 이상 득표를 하면 다시 보전을 받는데 예. 그게 없습니다. 아, 이게 당내 선거라서 네. 없어요. 네. 제한액이 없고 캡이 없는데 돈만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전당대회라면 이게 어떻게 청년이라는 그 타이틀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었죠. 네, 이게 반드시 좀 이렇게 필요하겠다라고 맞아요. 해서 그 문제의식과 함께 재원 마련의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제시를 했었어요. 만약에 개선하게 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공직선거법에 선거를 준용하는 게 맞고요. 아. 네,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10% 이상 득표를 하면은 네. 이제 반액을 보전받고 네.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전액을 보전받고 그리고 선거 비용 제한액을 둬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마련된 재원으로 보전을 해주는 이런 이미 검증된 지금의 선거 방식을 좀 준용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재원 같은 경우에는 15만에서 우리가 80만까지 당원이 늘었기 때문에 당의 재정이 좀 넉넉해졌고 그리고 조경태 후보님은 지금 폐지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그 정당 국고 보조금의 일부라도 좀 활용을 해서 예. 젊은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자 이렇게 좀 방법을 제시를 했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그 최대 경쟁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키드라고 불리는 장해찬 이사장이에요. 그분과 이제 본인의 이제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중에 이제 공격수나 저격수를 자처하는 사람은 또 2명. 네. 장예찬 본부장과 저인데. 네. 장예찬 본부장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논리와 논쟁으로 압도했다고 이제 공격수를 얘기하는 건데, 전 당장 지금 우리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했을 때 어떤 저격과 어떤 공격의 품질을 보여줬느냐. 전 이 두 가지를 당원들께서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8년 동안 이 부인할 수 없는 근거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이재명을 궁지에 몰아넣은 저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강점을 좀 부각시키고 싶고요. 저는 일단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산상의 부채나 채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바닥부터 국회 인턴부터 사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의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당에 대한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장예찬 본부장은 좀 그런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있다. 정치적 빚도 많고 그래서 사실상 뭐 이해관계도 없고 그런 빚도 없는 저야말로 당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다. 좀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 시작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13년에 이제 이종훈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들어가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2014년에 새누리당 시의원으로 공천받고 당선되고 2018년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공천받아가지고 당선되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의원으로 그럼 이제 10년 된 거네요. 그렇죠. 10년 됐죠. 만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뭐 정치적인 뭐 부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라인도 없습니까? 뭐 굉장히 친한 사람. 뭐 이렇게 언론에서 다루는 건 이제 제가 유승민 의원의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다 보니 사실상 당의 좀 비주류였죠. 뭐 유승민 계보로 불리기도 하고 이번에 언론에서 사실 이준석 계보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근데 당의 부당함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유승민 계보, 이준석 계보라고 분류할 수는 없잖아요. 계파 없는 정치인이다. 지금 뭐 천하람 후보와도 가치를 좀 공유하고 있고 분당 갑에서 안철수 후보와도 선거를 같이 뛴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김기현 후보와는 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에서 같이 활동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계파 없고 통합의 상징이 아닌가 자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빚은 없는데 다 같이 조금씩은 일은 여기저기 좀 이렇게 해봤네요. 네, 그렇죠. 함께 일을 해봤고 함께 일을 해봤는데 그 공통점이 사실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분당 갑 성남이라는 이재명,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라는 이재명.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한 명만 패면 모두가 통합될 수 있다. 진짜 이재명 담당 일진이라는 별명이 그렇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몰아내야 될 정치인이 확실해요.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저 좀 신기한 게 이재명 시장은 뭐 저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총을 몇 번 쐈는지도 하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저격을 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보니까 후보님께서 그동안 저격해왔던 거 그 기사를 쪼르르 이렇게 1차 단독 기사 목록으로 쪼르르 이렇게 올리셨다. 근데 그거 하나씩 제가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다 굵직굵직해. 굵직굵직해요. 와, 이걸 이재명 뭐 원한이 있어요? 개인적인 원한. 아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 황당할 거잖아. 넌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저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를 대응해 봐야 저만 사실상 체급을 높여주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제공하는 자료라든지 네. 대장동이나 위례나 지금 수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좀 핵심적인 자료들을 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큰 언론에다 대고 제공을 한 다음에 공론화하는 것이 이재명에겐 좀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네네. 만나본 적은 있어요? 있죠. 있죠. 어. 밥도 먹어보고. 어? 밥도 먹었다고? 그럼요. 이게 따로 단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도 있어요. 오? 있어요. 뭐, 그 무슨 무상교복 때. 무상교복 때. 무상교복 논란이 한창일 때. 네. 왜 자꾸 당신은 무상교복을 반대하느냐. 어. 라고 해서 이제 그 성남시의회 부의장실에서 네.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머. 아니, 시장님, 네. 교복을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로 하여금 현금을 주면 시장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교복값이 당연히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돈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고치자고 좀 천천히 하자는 건데 왜 자꾸 저희를 조리돌림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대화를 끊더니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아, 안 되네.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협의점을 찾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협의점을 찾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도 뭐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네, 굉장히 제가 시의원 시절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를 계속하는 순간 국민들이 너무나도 갈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개인적인 원함보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나쁜 정치를 좀 몰아내자라는 게 저희 사실 선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랬구나. 근데 교복 얘기가 나와서 지금 요즘 교복 다 무상 아니에요? 무상이라는 개념보다 경기도에서 현물을 지급해주고 아. 특정 업체를 정해가지고 교복을 이렇게 수령받게 하는. 근데 원래 그게 처음엔 안 그랬고 처음에는 성남시에서 무상교복이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우리 용주님한테 네. 통장에 29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는 정도였었어요. 완전 그냥 현금으로 싸주는 네, 거였는데. 그거 이제 교복을 샀는지 안 샀는지도 확인을 못 하고 그쵸. 안 하고 네. 그냥 현금만 쏴주는 보내주는 그런 것이었어서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그리고 돈을 준 만큼 교복값이 오를 게 뻔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막자고 하다가 이재명 시장이 자기 SNS에 제 이름을 올린 거죠. 이 사람이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제 이름과 이게 또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제 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그 전화번호가 돌게 되면서 와. 문자를 정말 며칠 동안 수천 건을 받았고 제 와이프한테까지 문자가 막 오기도 했었어요. 가족을 건드려요? 네, 뭐 그건 무상교복 시즌이 아니고 다음 네. 시즌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계속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매 시즌마다 이렇게 계속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게 원한은 없다. 시즌자가 있다는 게 너무 웃겨. 아니 무상교복 시즌, 청년 배당 시즌, 대장동 시즌, F 시즌 넘어가는데 개인적 원한은 없다. 다만 공공의 의식과 공공의 네. 안녕을 위한 네. 사명감밖에 없다. 대박이다. 생각을 합니다. 시즌제가 있어요. 여러 굵직한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는 와중에 이재명 이제 당대표는 계속 모르는 척 했기 때문에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뭐랄까 실적에 비해서 이름값을 많이 못 올렸다. 그렇죠. 아니 뭐 가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참지 못해가지고 SNS에 올리는 정도. 참지 그게 못해. 이제 청년 배당과 진짜 못 찾겠나 보다. 얘는 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기는 사람은 무상교복은 반대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바른정당이었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포퓰리즘에 한번 대항해보겠다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네. 1억의 출산장려를 주겠다는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포퓰리즘 할 수 있다고 정치적으로 보여준 거죠. 네. 전 그 출산장려금을 반대했어요. 반대표를 던졌고. 네. 근데 그때 마침 본회의장에 이재명이 없었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또 무상교복이 부결되니까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무상교복은 반대하고 1억 출산 장려금은 찬성하는 이기인이라고 올린 거예요. 딱 걸린 거죠. 본회의장에서 없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사실을 올리니까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한 거예요. 너가 그랬구나. 그렇게 좋아하는 고소 나도 한번 해주겠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그게 검찰 송치까지 됐었습니다. 대박이다. 이재명 단체장은 사실 이렇게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와요. 자기가 다 옳거든. 네, 자기가 다 옳고 내가 절대 선이야. 네, 저 사람들은 배척해야 될 사실 적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대립이 극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싸우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해가지고 장차관을 부르잖아요. 네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뭐 다른 국회의원이 우리 한동훈 장관을 부르듯이 저희도 똑같이 시정 질문이 있어요. 네. 시의원이 나와가지고 자 이재명 시장이 나와주십시오. 뭐 굵직굵직한 현안 사안들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안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앉아 말이에요? 있는데 네. 뒤에 있는 공무원에게 대신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시의원들을 상대했을 때 자기가 너무 속된 말로 짜친다. 자기의 체급이 낮아진다라고 판단했는지 대신 답변을 그게 성남시의 회의록 방송 시스템 검색해도 나와요. 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는 존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는 본인은 SBS 인터뷰에서
예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끊어버릴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뭐 이래가지고 그 끊었는데 그 예의가 없는 사람은 본인이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나오라고 했으면 나와야죠. 네. 지역이 얼마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네, 본인이 그렇죠. 그 할 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 행정의 책임자이고 네. 사실 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장인데 그럼 시의원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말을 해야죠.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뒤에 있는 공무원에게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나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저희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또 운수미 시장이 배워가지고 똑같이 답습하고 있고 근데 이제는 신상진 시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게 제가 처음 맞닥뜨린 이재명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 반대했다고 조리돌림하죠. 산후조리랑 청년배당 반대했다고 뭐 조리돌림하죠. 이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투사 정신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한 정치랑 현실에서 맞닥뜨린 나는 정치랑 정말 어려운 너무 다른 거야. 사람들과 약간 열등감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다시 좀 어루만져주고 싶다라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저도 처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했겠다. 황당하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요. 재밌는 사람이다. 뭐 재밌다기보다는 다이나믹했던. 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 뭐 저격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 얘기를 듣자 보면 뭐 성남시 그 운영에 있어서 약간 뭐 조폭이 관련돼 있다. 뭐 국제 마피아라는 뭐 조직이 있는데 걔네가 성남시 운영에 뭐 연관이 돼 있어서 실제로 은수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잡혀갔어요. 그럴 때 약간 조금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 고발을 하거나 그 의혹 제기한 게 저인데요, 뭐. 그러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워도 해야죠. 이 용자쇼의 말처럼 용기 진짜요? 있는 사람들 용자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아니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야당의 입장이고 또 네. 저희를 지지해주는 지지층의 바람이 있잖아요. 너네 네. 왜 싸우지 않고 있느냐. 마냥 정치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라. 네. 라고 해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부정채용죄를 직접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게 사실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 혐의까지 짙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구속 기소가 된 바 있죠.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까 그 가족한테도 막 문자가 오고 그런다면서요. 그 아내도 사실 제 기자 출신인데 시의회 출입 기자이다 보니까 네. 이런 생리를 잘 알아요. 네,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뭐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분도 좀 강단이 있으시네요. 네, 대단한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시의회 출입 기자였었고, 기자와 의원의 그렇죠. 로맨스? 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어머. 그래서 저격하면서 할 건 다 했네? 먼저 연락이 오기는 했는데. 네.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네, 기자님이? 우리 이제 와이프가 기자일 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 기자다, 잘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 느낌이. 어머. 이거는 그냥 흔한 인사 그냥- 문자가 아니다. 어머.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게 됐고, 그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성남에서 택시조합원의 가을 운동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처음 만나서 명함을 나눴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밤 10시인가 11시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10시, 11시면 100%. 뭐한 6시, 7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만남을 이어가서 결혼하게 됐죠. 와, 네.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그렇지 아, 이게 알파메일의 삶인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네. 뭐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인생 모르는 거고 정치 네.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들어갈 드럼통 색깔은 뭘로 하고 싶으세요? 가급적 밝은 거. 아니, 무슨 색깔이라고 정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밝고, 이게 물 위로 떴을 때, 그 육신이라도 건져서, 네. 그 뼈라도 좀 성남 땅에 묻을 수 있게, 아이, 잘 보이는 가급적 밝은 색으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제 연대 아카라카 출신이니까 파란색이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바닷물이 파란색일 수 있으니까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간색이나 좀 보색 대비가 됐어요. 보색 대비가 됐어요. 가급적 밝은 걸로 좀 해달라고 용자님께서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웃긴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청년 최고위원회 나온 게 사실은 본인의 정치 생활 중에 가장 높은 목표를 삼은 건가요? 이런 좀 규모 있는 선거는 처음이죠. 대한민국 여당의 청년 최고위원. 네, 그렇죠. 이제 뭐 성남뿐만 아니라 뭐 제주나 네. 각 권역별 돌면서 이렇게 저의 어떤 매력을 어필하고 네. 지지를 호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거는 아주 좋은 경험이자 네. 처음 하는 도전입니다.
앞으로 일단은 뭐 여기서 되든 안 되든 네. 앞으로 정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실 거잖아요. 조금 이제 전국구로 이름을 높이실 뭐 의향도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알린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정치를 알려서 네. 더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그 공감을 이끌어내고 네. 그게 이제 그 공감을 이끈 지지를 바탕으로 성남에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하고 싶은 정치는 무엇일까요? 왜냐면 그동안은 사실은 남을 저격하는 정치를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정치를 말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재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당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나쁜 정치가 있을 수 있고, 이 나쁜 정치라는 게 굉장히 표현하기 모호한데 네. 지금 대장동이나 위례,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거든요. 시민들의 세금을 누군가의 입 속으로 배불리게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정치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굉장히 클래식한 나쁜 정치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생소해 보이고 너무 과하다고 지적을 들을지언정 그 시간이 나서 저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요소요소 목소리를 내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좋은 정책을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네. 나와 있는 나쁜 정치를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저는 그런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도 제가 좀 하고 싶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뭐 당 지도부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조금 낮잖아요. 네.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오히려 이 중도층이 좀 많아지는 건데 이 중도층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방소멸이나 네. 뭐 저출산이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방 출신, 지방 의원 출신인 만큼 네. 지방 분권에 대해서 분권. 네, 제대로 어. 좀 자리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아직 좀 불안정하거든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의 어떤 규모나 행태도 좀 불균형하고 조례라는 것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입법에 파생되는 조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지방분권이라고 지방자치라고 지금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네. 지방이 지방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재정이나 행정을 운영해가면서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이제 지방분권을 이뤄나가고 싶다라는 네. 게 나름의 좀 비전이자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사실은 연세대에서 나오셔서 의원단장까지 했으면 네.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인으로 생활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정치를 또 갑자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죠. 그죠? 네, 그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응원단장과 총학생회장을 겪으면서 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제 학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분교 출신의 첫 응원단장이 나와가지고 네. 그 다다음 연도에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네. 저랑 같이 분교 학생들이 갖는 약간 좀 이상한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용기를 갖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거예요. 네, 아무래도 물론 뭐 학업적으로나 본교 출신 학생들한테 뭐 그 사람들의 실력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쨌든 본교 학생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응원단장이 된 만큼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때 당시 줬고 그때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유행했는데 싸이월드였죠. 싸이월드죠. 네, 저는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왔어요. 고맙다고. 아, 쪽지, 네. 쪽지. 네, 쪽지. 쪽지. 도토리도 많이 받고. BGM도 많이 받고. 와. 네, 그래서 고맙다. 단상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응원단장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 뭐 됐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랬었을 때 이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느꼈죠. 이게 정치일 수 있겠구나. 이게 어쩌면 좀 오지랖 넓고 네.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들과 직결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겠구나 막연한 생각하고 있었다가 네, 이제 국회의원 인턴이라는 기회를 갖게 돼서 바로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렇게 바로 네, 취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응원단장에서 이 총학생회장으로 넘어갈 때 약간 뽕을 맞았네. 그죠? 뽕뽕. 네. 그때 그렇죠. 약간 좀 이거 리더십 뽕 좀 맞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하고 싶었죠. 대기업은 무슨 대기업이야? 난 정치로 간다. 그때 딱 느낌이 그렇죠. 왔네요. 그래서 또 험한 일을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시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원의 네. 품을 꿈을 안고 이제 들어왔는데 네. 처음 만난 사람이 이재명이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좋았던 아름답던 학창 시절 거치고 나서 들어왔어요. 네. 정치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실망했는데 했는데 이재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화 아수라 그걸 보니까 그게 이재명 시장을 모토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봤죠. 진짜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정말. 근데 정말 성남시를 모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 곽도원이랑 정우성, 그 황정민이 있었던 그 장례식장에서도 네. 그 화한 그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막 뭐 네. 경기도 나오고 네, 뭐 네. 그리고 황정민이 그러잖아요. 뭐 천당 아래 분당 같은 도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독이 분명히 염두를 했는 것 같긴 합니다. 되게 아주 그리고 경찰이랑 결탁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성남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 이번에도 은수미 시장이 이제 이 수사 거래 자신이 재판받는 거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도 주요하게 예, 입증이 그렇죠. 되어서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음. 이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처한 상황이나 정치.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어떤 모순과 위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진짜 아수라. 네, 무서워요. 살아있네. 웬만한 각오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확실하게 지금 뭐 깡이나 뭐 이런 담력 같은 거는 그 어떤 후보보다 강력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죠. 막 돌돌 떨리고 정말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주도수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단독 기사를 많이 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을 뿐 네. 저를 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제가 자료를 내고 해도 우리 당 의원들은 이재명을 상대할 줄 몰라요. 뭐 이를테면 예. 이번에 검찰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에서 대장동 개발이 담당하는 것은 택지 개발일 뿐 건축물 분양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진술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기다 검찰 진술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누리당 시의원들 때문에 공공개발을 걷어찼다고 하는데 제가 또 공문회에서 단독 기사 난 게 있듯이 오히려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LH에 맡겨서 공공개발을 해라 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반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제가 네. 나서서 네. 방송이든 네. 용자쇼에 나오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아. 네, 그냥 두루뭉술한 논쟁이 아니라 이젠 진짜 부인할 수 없는 팩트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성남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검찰 수사로 이재명 당대표가 요 정도 걸려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청년 최고위원이 돼서 확실하게 그렇죠. 갈 수 있게 지도부가 돼서 네. 그 큰 스피커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1테라에 달하는 그 1테라나 된다고? 1테라는 좀 약간 오하긴 한데 아니, 근데 많긴 많을 거예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아직 뭐 이렇게 공개 못한 자료도 많고 이런 것들 국민들께 공개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싫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나쁜 정치를 몰아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료로 국민들께 설득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럼 확실하게 보내겠다. 보내야죠. 내가 보낼 수 있다. 보내야죠.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네. 그 이재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눈치를 봐서 그렇죠. 무서우니까 거기. 네,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대신 그 일을 하겠다. 저의 소임이다. 지금 딴 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 앞에 앉아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 다 저를 아는 사람들인데 상대를 안 하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그치. 반박 안 하는 걸 보면 저 친구를 반박해봐야 책임만 뜨고 뜨고. 네. 근데 저 친구가 제시하는 자료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팩트고 하니까 뭐 어떻게 선대할 수가 없겠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일단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청년 최고위원 선거 나온 저뿐만 아니라 천하람 후보라든지 허은하 김용태 후보라든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의 전당대회만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정당 만들고 싶어요. 다양성이 존중되고 네.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수의 가치로 녹여낼 수 있는 당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정말 이재명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다. 그 용기라는 것이 사실 별개의 감정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사실 네. 우리 당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저에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하게 좀 전투를 많이 치르고 나오신 그 전사의 느낌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에겐 빌런일 수 있겠죠. 또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의 히어로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아름다움이자 가장 추악함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용자쇼 앞으로도 빌런과 히어로 그 완충지대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